자, 수업 및 집필 사례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4등으로 했고요. 자, 이 내용은 저희 출판사에서 요구한 틀이었어요. 저희가 같이 짜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 줄 평으로 시작해서 맨 처음에 왜 이 영화를 선택했나, 그리고 관련 성취 기준 안내까지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수업 활동 효과 및 학생 및 교사 소감 이렇게가 본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나은 수업을 위한 팁, 다 못 다뤘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언,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 좋을 영화나 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줄평은 저는 이거를 제가 수업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짜고 에듀시 내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한 줄평을 받았을 때 제가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 넣은 거고요. 이거는 실제 제가 이제 수업자가 아니고 활동을 짰던 제가 넣은 한 줄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평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왜 이 영화를 선택했나, 이게 좀 이따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긴 한데, 출판사에서 원한 이 글 쓰는 것에 좀 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반영을 어느 정도는 했고도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원고가 지적을 들었는데, 일단 왜 이 영화를 선택했나를 할 때는 정말로 수업자가 실제로 영화를 통해서 수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좀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고 했고요. 그거를 실제 수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쓰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파워포인트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 4등 영화가 그래도 인권위원회에서 같이 제작을 한 영화예요. 정지우 감독이 했지만.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5학년 사회 1학기죠. 인권 단원이 정말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원에서 다뤄야겠다 해서 인권 수업을 위해서 이 영화를 쓴 거죠. 그래서 인권 수업에 출발해서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다. 근데 너희들이 아는 인권은 뭐니? 하면은 우리는 아이들이 항상 약자의 인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적 약자가 보면은 늘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었어요. 근데 너희의 인권은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뭐라고 생각하니? 하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게 기본권 있죠? 의식주에 대한 기본권으로부터 해서 저는 수업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너희가 이제 어떤 게 더 갖춰지면 좋겠니? 무엇을 원하니? 하면은 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부터 해서 그 자신의 현실 있죠? 그래서 자기의 선택권이 좀 이제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도 인권 침해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끌어 나간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시면은 그렇게 좀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고요. 맨 처음에는 딱 의식주만 갖춰졌으니까 우리의 인권은 문제가 없다라고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 활동으로 우리들의 인권 이야기, 제가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만화를 한번 그려보게 했어요. 제목은 우리들의 인권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초등 5학년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 만화를 그리게 했어요. 맨 처음에 이것을 EBS에서 지식 2 채널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오래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면은 조금 극단적이긴 해요. 마지막으로 가면은 뭐 자살 이야기도 나오고요. 뭔가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아이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앞부분만 보여주시거나 뭐 그냥 때에 따라서는 저는 안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다 아이들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초등 5학년으로 산다는 것을 전혀 감 잡지 못할 때는 그런 거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안 보여주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작으로 한 개 넣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산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거를 모든 별로 그려도 좋고요. 각자 해도 좋고요. 그래서 만화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활동이 끝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4학년 친구의 삶을 지금부터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영화 소개를 마치고 바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자, 관련 성취 기준은 다 못 썼는데 원고를 보시면은 이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사회 부분만 썼어요.
도덕에도 있죠. 네네. 도덕도 있고 국어도, 네, 국어에서도 주인공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활동을 보면은 제가 이 영화를 원래는 보통은 전체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활동을 쪼개서 하는데 이 영화가 조금 끊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3번에 나눠서 봤어요. 영화를 3분의 1 본 후에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했습니다. 영화 도입부터 그 앞에 이 4등 영화는 15세 관람가예요. 15세 관람가여서 앞에 그 광수 코치의 과거 장면 있죠. 흑백으로 나오는 그 부분은 제가 점프를 했어요. 그냥 동영상을 점프를 하면서 이제 물론 영화에서 꼭 봐야 되는 장면이지만 그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서 맨 처음에 그 광수 코치의 어린 시절에 수영을 하는 사람이었고 뭐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수영을 못하게 되었다. 중간중간에 몇 부분만 보여주고 설명을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중간에 맞는 부분이나 뭐 도박하는 장면, 술, 담배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해서 이 주인공 준호죠. 준호가 나와서 수영을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엄마가 강수 코치에게 의뢰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된다까지 정도 본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를 봤고요. 그리고 나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치시면은 카드 뉴스로 설명이 잘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정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뭐 어떤 권리에서 4가지 정도 카드 뉴스로 나와 있고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으로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권리에 대해 알아봤고요. 4등의 주인공들이 침해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알아봤어요. 우리가 영화 3분의 1까지 보면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화의 내용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제일 다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인권에 대해서 영화를 연결지을 수 있나? 이 활동으로 한번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코치가 침해하고 있는 권리가 상당히 많지요. 가장 많게 나왔고요. 이어서 엄마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빠도 조금 나왔고요. 준호도 조금 나왔어요. 왜냐면 준호도 영화를 보다 보면은 중간 후반 부분쯤에 동생에게 이제 체벌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준호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인물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2번째 활동은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결말을 빼놓고 3분의 2 부분의 영화 속 인물을 파헤치기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한 이유는 이 영화는 제가 맨 처음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전체 영화를 다른 이제 그 전년도에 다른 아이들과 봤을 때 아이들이 영화의 표면적인 부분밖에 읽지를 못했어요. 이 영화가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첫 번째 주제 있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아이들의 권리가 폭력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침해당하고 있다까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랑 코치는 악인으로만 그려지고 준호는 선량한 피해자로만 이렇게까지밖에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들여다보면은 이 엄마는 우리나라 사회의 그런 아이들 자기 자녀들의 뭐 등수라든지 성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낸 인물이 엄마예요. 그래서 이런 엄마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이 광수 코치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아까 흑백으로 조금 제가 간략하게만 다뤘다고 하지만 이 코치가 예전에 폭력적인 체벌로 인해서 수영을 그만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수영 선수를 못했고 지금 좀 삶이 어려워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느낀 것이 나를 때려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강하게라도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이다. 이렇게 준호한테 말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신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읽어야지만 영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영화를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인물을 파헤치지 않으면은 그냥 악인으로만 읽혀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2번째 활동이 영화 속 인물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들한테 모든 별로 앉게 한 다음에 인물의 마인드맵을 다 그리게 했어요. 중요 인물이 우리가 한 5명 꼽을 수 있는데요. 코치, 광수 코치, 엄마, 준호, 그리고 아빠, 뭐 동생까지. 동생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빠까지. 4명의 마인드맵을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한 조에 4명의 마인드맵을 다 주고 돌아가면서 롤링페이퍼 쓰듯이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인드맵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4명을 다 해봤으니까 이 중에서 좀 끌리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인물의 뇌구조를 그려보고 싶니? 선택하게 했어요. 물론 좀 광수 코치랑 준호한테 몰렸지만 제가 혹시 엄마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니? 나는 코치 하고 싶지만 동생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그래도 다양한 인물의 뇌구조를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뇌구조를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인물로 뇌구조를 그려봤고요. 이것은 마인드맵들이에요. 그래서 이 5조의 마인드맵을 모으고 가운데 뇌구조를 그리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하시팅 기법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인터뷰 활동을 할 때도 중요한 점이 그냥 인터뷰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고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란 무엇인가, 실제 인터뷰 영상도 보고요. 그리고 그럼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전체 활동으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것은 맨 처음에 신상에 관한 것. 우리 실제로 인터뷰할 때 보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즘 뭐 나이가 어떠세요? 뭘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필처럼 기본 신상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근황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세요? 최근에 뭐 하고 있는 고민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근황에 대해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조명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 엄마면은 왜 그렇게까지 준호의 등수에 집착하세요? 그리고 코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한테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를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이러면서 그 인물의 본심은 마지막에 들여다보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뷰는 아이들이 뇌구조를 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 모둠이 예를 들어 한 아이들이 4명이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1번 아이가 인터뷰를 받는 대상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 아이들은 기자들이 되고요. 근데 이 아이가 중간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말문이 막히게 돼요. 혼자 다 끌어나갈 수 없거든요. 그럼 이 2번, 3번, 4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좀 더 풍성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었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맨 처음에 인터뷰 제가 할게요. 한 이 아이만 이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좀 방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모두가 인터뷰 질문에 답을 해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띤 인터뷰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준호의 엄마 인터뷰였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책 원고 보시면은 본문에 좀 실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정말 그 엄마 역할에 빙의를 해서 왜 그렇게 준호한테 집착하세요? 우리 애가 메달을 따야지 수영을 계속하지요. 우리가 이 영화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의 꿈을 아이를 투영시켜서 이루고자 하는 나쁜 사람인데 이 엄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엄마의 속마음을 다 나오면서 우리가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아이를 수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메달을 따야지만 이 아이가 이걸로 계속 장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엄마의 진솔한 면모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활동을 했고요. 자, 그리고 원고에 보시면은 대체 활동으로 토론 활동도 있는데 이 토론은 제가 주제는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잘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토론을 실제로 진행도 못했고 그 내용을 제가 녹음 파일을 잘 받지를 못해서 토론 부분을 실지를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셨다면은 최대한 모든 수업 활동을 녹음하셔서 어떤 주제 활동을 제안할 때 그 실제 사례를 실는 게 출판사에서 원하는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활동을 하였다라고 이제 수업자 입장에서 기술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생생한 예시, 목소리를 좀 담으면은 좋다.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활동. 제가 보기에는 제 원고에서 이 마지막 활동이 조금 이 수업 목표에서 논점을 흐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줘 보세요. 마지막 활동이 뭐냐면은 이 아동복지법의 의미와 역할 알아보기. 저는 이거를 너무 교과서에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인권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알아보거든요. 인권에 관련된 법과 그냥 법 자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꼭 다뤄야겠다라고 교과서 내용에 충실해서 갑자기 아동복지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어떻게 알아보냐? 인터넷 검색으로 아이들한테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소감 쓰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법률 앤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한 실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고학년이라도 사례를 찾는 거를 잘 못해요. 그냥 블로그랑 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고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에 법률 앤 미디어를 봐라 했더니 거기에 이제 아동복지법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아동에 대해서 뭐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실제로 법에 관련해서 사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유아부터 해서 조금 고학년인 뭐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의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하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사례를 찾아보고 소감을 쓴 다음에 친구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너는 이런 걸 찾아봤구나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활동을 했으니까 느낀 점이 있잖아요. 체벌 반대 운동을 포스터로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본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조별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아동의 체벌을 반대하는 포스터를 만들까 고민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복도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저의 활동 1, 2, 3이었고요. 그래서 이 활동 3 전에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활동 2가 끝나고 영화의 결말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 3을 마지막으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활동 3이 약간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 있죠?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논점을 흐렸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고친다면은 활동 3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에 이제 활동 효과, 소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앞에는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왜 수업에 쓸 수 있나, 영화가 어떤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공감을 아이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적합했다. 그리고 어떤 주제가 있었고 아이들의 실제 3줄 평으로 아이들의 소감을 이렇게 알아봤다고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팁으로 제가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이 영화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는 5학년 인권으로 이 영화를 했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6학년에게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인권으로 했지만 진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유를 쓰면 좋고요. 그래서 진로 교육도 할 수 있고 학부모 연수도 할 수 있고, 또는 방학 중에 아이들이 보고 오게 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활동에 제가 못했지만 참고하라는 제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 좋을 책, 영화를 이렇게 2개씩, 여기 지면상 1개씩만 썼는데 2개씩 소개를 하면서 원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